이 영상이 퍼진 지 72시간이 지났는데 경찰은 아직도 수사 중이래요. 23살 아이돌 엘리아는 프로보노팀 사무실 소파에 웅크린 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아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간신히 나오는 수준이었는데요. 3일 전 엘리아의 사적인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됐습니다. 누군가 엘리아의 일상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는데 문제는 그 영상이 퍼진 속도와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삭제 요청을 넣기도 전에 이미 수만 명이 봐버렸습니다. 박기쁨은 엘리아의 파일을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사 중이라는 말은 대부분 수사 안 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연예인 관련 사건은. 박기쁨이 말을 흐리자 강다윗이 이어받았습니다.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누군지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엘리아는 고개를 들어 강다윗을 바라봤습니다. 누군지 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강다윗은 엘리아의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소속사 내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출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장영실이 노트북을 돌려 엘리아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유출 영상이 퍼진 경로가 시각화돼 있었는데요. 보세요. 첫 업로드가 새벽 3시 17분, 그로부터 5분 안에 12개 사이트에 동시 업로드됐어요. 이건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조직적이었어요. 엘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사람이 여러 명 연루됐다는 거예요? 유난히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누군가 돈을 주고 여러 사람에게 유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커요. 요즘은 그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여론 조작, 이미지 타격, 영상 유포. 다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엘리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엘리아의 세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노래하고 춤추고 싶었을 뿐인데요. 엘리아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한마디에 이 사건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아는 꿈을 꿨을 뿐인데 그 꿈이 누군가에게는 거래 대상이었던 겁니다. 박기쁨은 엘리아의 등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엘리아 씨 혹시 최근에 소속사와 갈등이 있었나요? 엘리아가 뒤돌아봤을 때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경험이에요. 이런 식으로 영상이 유출되는 건 대부분 계약 문제와 연관돼 있거든요. 엘리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재계약 거부했어요. 7년 계약이 끝나는데 조건이 너무 불합리해서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후회할 거다라고 하셨어요. 강다윗과 박기쁨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보복이었고 협박이었으며 무엇보다 경고였습니다. 계약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였죠. 황준우가 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엘리아 씨 소속사 블루밍 엔터테인먼트 법률 자문 맡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모두가 황준우를 바라봤습니다. OM 파트너스예요. 정확히는 오규장 변호사가 15년간 자문해온 곳이에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사무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오규장. 사과박스 사건의 주인공이자 전관 리스트의 설계자.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법조계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인물. 강다윗은 즉시 연결고리를 파악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엘리아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강다윗이 설명했습니다. 엘리아 씨 소속사는 오규장의 전관 네트워크 안에 있어요. 그 말은 경찰도 검찰도 심지어 법원도 이미 영향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2시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아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싸워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박기쁨이 엘리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소용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싸우면 확실히 소용없어요. 그때 엘리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속사 대표의 전화였습니다. 엘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엘리아 생각 정리됐어?
우리 조건대로 재계약하면 이 일 다 정리해줄게. 영상도 지우고 기사도 맡고 새 앨범도 준비하고. 넌 그냥 노래만 하면 돼. 그 말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독약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전화를 끊고 프로보노 팀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협박이죠? 강다윗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프로보노 팀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난히는 영상 유출 경로를 추적했고 황준우는 블루밍 엔터테인먼트의 과거 분쟁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소속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연예인은 총 6명이었는데 그중 5명이 계약 종료 직전에 개인 스캔들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유난히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패턴이 너무 명확해요. 재계약 거부 스캔들 발생 결국 불리한 조건으로 재계약 또는 은퇴. 이게 반복돼 왔어요. 장영실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5명 중 누구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박기쁨이 파일을 넘기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위약금 조항이요. 계약서를 보니까 소속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위약금 50억을 물어야 한대요. 그리고 명예훼손 행위에 법적 소송 제기도 포함돼 있어요. 강다윗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결국 소송하면 위약금 폭탄을 맞는 구조네요. 완벽한 침묵 계약이에요. 엘리야는 그 얘기를 듣고 절망했습니다. 그럼 저도 못 싸우는 거잖아요. 50억. 전 그런 돈 없어요. 강다윗이 엘리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불공정약관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강다윗이 말을 멈췄고 박기쁨이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싸우는 동안 엘리야 씨는 활동을 못해요. 그리고 소속사는 계속 엘리야 씨의 이미지를 공격할 거예요. 엘리야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 선택지는 뭔가요? 강다윗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2가지예요. 하나는 소속사 조건대로 재계약하고 조용히 활동하는 것. 다른 하나는 우리와 함께 끝까지 싸우는 건데 그러면 엘리야 씨의 커리어는 최소 2-3년 정지될 수 있어요. 그 순간 황준우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들 큰일 났어요. 방금 또 다른 영상이 유포됐어요. 모두가 황준우의 노트북을 봤는데 이번에는 엘리야가 소속사 대표와 대화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엘리야는 울면서 재계약하기 싫다고 말하고 있었고 그 모습이 악의적으로 편집돼서 마치 엘리야가 소속사를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돼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조작이잖아요. 엘리야가 소리쳤습니다. 전할 대표님이 저한테 계속 소리 지르셨는데 그 부분은 다 잘라냈어요. 박기쁨이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편집이에요. 그리고 이미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엘리야 씨한테 불리한 내용만 가득해요. 강다윗은 즉시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이건 2단계 공격이에요. 1단계는 사생활 영상으로 이미지 타격, 2단계는 조작 영상으로 가해자를 피해자처럼 만드는 거예요. 완벽한 여론 전쟁 시나리오예요. 장영실이 추가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올린 계정들 IP 추적해봤더니 전부 같은 업체에서 나왔어요.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여론 조작 전문 업체예요. 그리고 이 업체의 주요 고객이 장영실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블루밍 엔터테인먼트예요. 엘리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소속사가 일부러 저를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기쁨이 엘리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엘리야 씨를 다시 계약 테이블로 끌어들이려고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소속사 법무팀이었습니다. 엘리야 씨 최근 유포된 영상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계약서 23조에 따라 위약금 50억 원을 청구합니다. 일주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사무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엘리야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프로보노 팀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법적 분쟁이 아니라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소속사는 엘리야의 미래 자체를 인질로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 씨, 강다윗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하지만 엄청나게 위험해요. 엘리야가 고개를 들어 강다윗을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강다윗이 설명했습니다. 소속사의 시스템적 범죄를 전부 폭로하는 거예요. 과거 피해자들, 조작된 계약서, 여론 조작 업체와의 거래 내역, 그리고 강다윗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규장 변호사와의 전관 커넥션까지 전부 다요. 박기쁨이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다윗 변호사님, 그건 너무 위험해요. 오규장까지 건드리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강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건 엘리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면 제2, 제3의 엘리야가 계속 나올 거예요.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재계약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공범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묵인하고 다음 피해자를 방치하는 선택이었죠. 며칠 후 프로보노팀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고 소속사는 위약금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문제 아이돌 엘리야, 소속사와 50억 분쟁이라는 기사가 쏟아졌고 여론은 점점 엘리야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엘리야는 프로보노팀 사무실 소파에 앉아 손끝을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발하면요, 진짜 다 끝나는 거죠? 그 질문에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다윗은 법원이 얼마나 잔인한 침묵을 강요하는 곳인지 알고 있었고 박기쁨은 연예 산업이 한 번 등을 돌리면 얼마나 무자비한지 수없이 봐왔습니다. 강다윗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엘리야, 끝날 수도 있고요. 대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희망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책임의 무게처럼 엘리야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뜻밖의 사람이 들어왔는데요. 엘리야의 같은 그룹 멤버였던 미나였습니다. 미나는 3년 전에 같은 소속사와 분쟁을 겪고 은퇴한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 혼자 싸우지 마. 나도 증언할게. 모두가 미나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미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3년 전 내가 겪었던 일들이 다 담겨 있어. 녹음 파일, 계약서, 소속사가 나한테 보낸 협박 문자까지. 나는 그때 무서워서 싸우지 못했는데 이번엔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박기쁨이 USB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파일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소속사가 미나의 사생활을 미행한 기록, 가짜 스캔들을 만들기 위해 파파라치에게 돈을 준 영수증, 그리고 조용히 은퇴하지 않으면 가족까지 공격하겠다는 협박 문자까지. 강다윗은 이 자료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에요. 이건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에요. 장영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10년간 반복됐다는 건 누군가 이 시스템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황준우가 추가로 발견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블루밍 엔터테인먼트 대표 강민수, 과거 이력 조사해봤더니 오규장 변호사의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퇴사 후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요. 유난히가 재무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블루밍 엔터가 매년 법률 자문비 명목으로 ON 파트너스에 거액을 지불하고 있어요. 실제 자문 건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에요. 이건 뒷돈이죠. 강다윗이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루밍 엔터테인먼트는 오규장의 전관 네트워크 안에서 보호받고 있었고 그 대가로 지속적인 금전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법원은 항상 소속사 편이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기려면 박기쁨이 말을 꺼냈습니다. 소속사만이 아니라 그 뒤의 시스템까지 다 폭로해야 한다는 거네요. 강다윗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려면 오규장의 전관 리스트와 연결해야 해요. 엘리야가 두려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 때문에 더 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미나가 엘리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엘리야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원래 있던 싸움이었어. 우리가 그걸 드러내는 것뿐이야. 그때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오정인 대표였습니다. 오정인은 프로보노 팀 회의실에 직접 찾아와 말했습니다. 엘리야 씨 사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정인은 오규장의 딸이자 OM 파트너스의 대표였습니다. 왜 갑자기? 오정인이 설명했습니다. 블루밍 엔터는 제 아버지가 관리하던 계정이에요. 아버지가 수감된 후 그 계약을 끊으려고 했는데 회사 내 다른 파트너들이 반대했어요. 수익성 좋은 고객이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그 수익이 어디서 나온 건지. 오정인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자료예요. 블루밍 엔터와의 거래 내역, 경찰과 검사에게 청탁한 기록, 그리고 오정인이 잠시 멈췄습니다. 연예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블랙리스트까지요. 강다윗은 그 파일을 보고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걸 공개하면 오정인도 무사하지 못할 거였습니다. 대표님, 이걸 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박기쁨이 물었습니다. 오정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만든 시스템을 제가 끝내야죠. 그게 딸의 책임이에요. 엘리야는 미나를, 오정인을, 그리고 프로보노 팀을 바라봤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말해도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다윗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엘리야, 편해지는 건 가해자들입니다. 당신이 침묵하면요. 그 말이 엘리야의 마지막 망설임을 끊어버렸습니다. 엘리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말할게요. 다요. 기자회견은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프로보노 팀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고 엘리야와 미나는 증언을 준비했습니다. 오정인은 오규장의 자료를 법적으로 검토하며 이것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3일 전 엘리야의 부모님에게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이 계속 이러면 부모님 사업체에도 영향이 갈 겁니다. 엘리야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흔들렸습니다. 제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요. 박기쁨이 엘리야를 진정시켰습니다. 엘리야 씨, 이건 예상된 수순이에요. 소속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죠. 강다윗은 엘리야의 부모님을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협박이 들어올 거라는 건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경찰에 신고하고 엘리야 씨 가족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청해뒀어요. 엘리야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습니까? 강다윗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확실히 집니다. 엘리야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원아, 우리는 괜찮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 부모는 그걸 지켜주는 사람이야. 그 말에 엘리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밤 프로보노 팀은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유난히가 준비한 자료는 3개의 폭탄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첫째, 블루밍 엔터테인먼트의 10년간 계약 분쟁 패턴과 조직적 여론 조작. 둘째, 오규장을 통한 전관 네트워크 활용과 경찰 검찰 무마. 셋째, 연예계 전반에 퍼져 있는 침묵 강요 시스템의 실체. 황준우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거 공개하면 블루밍 엔터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연예계 전체가 흔들릴 거예요. 다른 기획사들도 비슷한 시스템을 쓰고 있을 테니까요. 장영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죠. 한 곳만 잡으면 그 회사만 나빴다로 끝나요. 시스템을 바꾸려면 전체를 드러내야 해요. 기자회견 당일 아침 엘리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묶고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아이돌 엘리야가 아니라 피해자 엘리야로 서고 싶었습니다. 미나가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우리 같이 가자. 혼자 아니야. 기자회견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소속사 측에서도 변호인단을 보냈고 그들은 회견장 뒤편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엘리야를 노려봤습니다. 엘리야는 단상에 올라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읽으려는 순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소속사 측 변호사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미나가 엘리야 옆에 섰습니다. 나부터 얘기할게. 미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미나입니다. 3년 전 저도 엘리야와 같은 소속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재계약을 거부했더니 제 사생활이 유출됐고 조작된 스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싸우지 못했고 결국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싸웠어야 했다고요. 미나의 증언이 시작되자 기자회견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기자들은 받아쓰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미나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고 소속사 대표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계약 안 하면 내 인생 끝이야. 이 바닥에서 못 살게 만들 거야. 가족들도 가만 안 둘 거야. 네 동생 대학 다니지? 거기도 소문 퍼뜨려 볼까? 넌 우리가 만든 거야. 우리 허락 없이는 숨도 쉴 수 없어. 녹음이 끝났을 때 회견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정적을 깬 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냥 노래하고 싶었어요. 춤추고 싶었고 팬들 앞에서 무대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상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고 제가 원하는 건 고려되지 않았어요. 오직 회사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잠시 눈물을 닦고 말을 이었습니다. 재계약을 거부했더니 제 사생활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조작된 영상이 퍼졌습니다. 댓글에는 악플이 쏟아졌고 저는 문제 아이돌이 됐습니다. 모두 제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엘리야는 준비한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유출 경로, 여론 조작 업체와의 계약서, 그리고 소속사가 보낸 협박 문자까지. 하나하나 증거가 공개될 때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폭탄이 터졌습니다. 강다윗이 단상에 올라 오정인이 제공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블루밍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5년간 오규장 변호사의 전관 네트워크를 통해 법적 문제를 무마해왔습니다. 경찰 수사 방해, 검찰 기소 압력, 법원 판결 영향력 행사까지 모든 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다윗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했습니다. 2019년 미나씨 사건,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사 3일 만에 종결됐고 담당 경찰관은 그의 말 승진했습니다. 2021년 다른 소속 연예인 사건, 법원은 소속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담당 판사는 오규장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후배였습니다. 회견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퉈 질문을 쏟아냈고 소속사 측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실시간 뉴스에서는 연예계 전관 유착 의혹, 아이돌 계약 갑질 실태 등의 속보가 터졌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블루밍 엔터테인먼트 대표 강민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됐고 여론 조작 업체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연예기획사협회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일부 회사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연예계 전체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프로보노팀 사무실로 돌아온 엘리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낸 후에 허탈함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기쁨이 엘리야 옆에 앉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씨는 증인으로 조사받을 거고요. 길어질 수 있어요. 제 활동은요?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강다윗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분간은 힘들 거예요. 소속사는 엘리야 씨 활동을 막을 거고 다른 기획사들도 선뜻 손을 내밀지 않을 거예요.
엘리야 씨가 문제를 만드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으니까요. 엘리야는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듣고 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는 무대에 못 서는 건가요? 미나가 엘리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시간이 걸릴 뿐이야. 진실이 밝혀지면 사람들은 너를 다시 볼 거야. 하지만 반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엘리야의 팬클럽이 움직였습니다. 엘리야 지키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고 24시간 만에 5억 원이 모였습니다. 팬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소속사가 되겠다. 독립 아티스트로 활동할 수 있게 돕겠다. 엘리야, 우리가 있어.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요. 엘리야는 팬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무대에 서는 이유는 여러분이에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돌아올게요. 더 당당한 모습으로요. 3개월 후 검찰은 블루밍 엔터테인먼트 대표 강민수를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명예훼손, 협박, 불공정 거래 행위, 그리고 업무방해였습니다. 여론조작업체 대표도 함께 기소됐고 오규장의 전관 네트워크도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은 1년간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엘리야는 활동을 중단했지만 팬들과 소통하며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독립 아티스트로서의 재출발을요. 미나도 엘리야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기획사를 만들자. 아티스트가 주인인 회사를. 1년 후 법원은 강민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불공정약관으로 무효 판결이 났고 엘리야는 소속사와의 계약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연예인도 인격체이며 그들의 선택권과 인권은 계약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 1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무엇을 위해 노래하는지, 누구를 위해 춤추는지 깨달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배운 시간이었고요. 엘리야는 6개월 후 독립 아티스트로 컴백했습니다. 소속사 없이 팬들의 지원으로 만든 앨범이었습니다. 타이틀곡 제목은 말하는 용기였습니다.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했고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엘리야 말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나도 용기 냈어. 이제 진짜 엘리야의 음악이네. 프로보노 팀 사무실에는 엘리야가 보낸 앨범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침묵하지 않았기에 살아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엘리야. 박기쁨은 그 액자를 보며 강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건가요? 강다윗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블루밍 엔터는 무너졌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강다윗은 액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목소리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거예요. 장영실이 새로운 의뢰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에요. 다른 기획사 소속 연예인인데 엘리야 사건을 보고 용기를 냈대요. 황준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이 늘어나네요. 유난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증거잖아요. 프로보노 팀은 다시 사건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 사건으로 시작된 변화는 이제 연예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불공정 계약, 인권 침해, 전관 유착. 하나씩 드러나고 하나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았고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요. 엘리야는 첫 콘서트 무대에 섰습니다. 팬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 있습니다. 저는 침묵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랬으면 더 쉬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덕분에 지금 이 무대에 서 있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음악이 시작됐고 엘리야는 노래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만들어준 이미지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목소리로요.
관객석의 팬들은 함께 불렀고 그 합창은 프로보노팀 사무실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다윗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엘리야가 말한 순간 세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 아닐까요? 박기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번에 하나씩 한 사람씩 바꿔나가는 거죠. 프로보노 팀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의뢰인들이 올 것이고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깨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요. 엘리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이야기가 만든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말하는 용기를 선택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